예, 원희룡 장관 얘기를 하셨으니까 처음에는 원희룡 비대위원장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근데 예. 그 지금 보수 언론들도 보니까 사실 한동훈, 원희룡, 김한길, 심지어는 김종인 이런 분들을 한 분씩 이제 하루에 한 분씩 이렇게 띄우더라고 보니까요. 그 하루는 한동훈을 정치면 일면에, 그러니까 정치면 탑으로 기사를 쓰더니 다음 날은 원희룡.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다음 날은 김한길인가? 그 다음은 김종인 띄우는 거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언론에 하루씩 띄워보면서 분위기를 좀 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갈지 또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께서 너무 빨리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그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래 김기현 대표 빨리 정리해야 돼. 또 근데 반대쪽 얘기를 들으면 아니야. 좀 김기현 대표를 좀 더 가야 돼. 그래서 확고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저렇게 좀 띄워보면서 흐름을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 중에 아이디어로 지금 총선이 한 5개월 정도 남아있잖아요. 시간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 판을 완전히 뒤엎고 신당 생각까지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. 그러니까 그 곁에는 요즘 그 대통령하고 가장 긴밀하게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다는 분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거든요. 그분 김한길 그러면 가장 떠오르는 게 창당 제조기 무슨 뭐 정계 개편 뭐 기술자 뭐 이렇게 다들 느끼고 있기 때문에 못할 것도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아마 그런 흐름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예.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, 원희룡 위원 장관, 비대위원장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국민의힘이 어수선한 것은 사실입니다. 이뇨한 위원장 내세웠는데 뭘 지금 특별히 해놓은 거 있느냐? 볼만한 게 별로 없지요. 이뇨한 위원장이 열심히 돌아다니고는 있는데 요즘에 또 좀 조용합니다. 왜 조용할까요? CBS 김규환 논설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하더라고요. 대통령이 조금 중재를 한 것 같다. 무슨 얘기냐면 이제 뭐 계속 압박했죠. 영남 중진 그리고 대통령 측근들 불출마 이렇게 하니까 장제원 의원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관광버스 92대 동원하고 어떤 권력이 뭐 어떻게 해도 나는 맞서서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이제 당이 깨지게 생긴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대통령이 중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한번 들어보시죠. 들은 얘기로는 예. 확인은 아직 못했기 때문에 예. 근데 저는 거의 90%라고 보고 있는데 예. 대통령께서 미국을 갔다가 잠깐 들어오셨잖아요. 예. 그 영국을 가기 전에 하루를 한국에 머뭅니다. 예. 그렇죠. 맞아요. 그때 그 이뇨한 혁신위원회하고 장제원 의원 측에 메시지를 보냈다는 얘기를 제가 대통령이? 들었어요. 예. 대통령이?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아마 중재를 한 거죠. 다 자제를 해라. 아하. 그리고 김기현 대표하고 17일 날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회동을 하잖아요. 오전에 만나죠. 그날 이후로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험지 출마론, 중진 험진 출마론, 불출마론을 얘기 안 강하게 하죠. 공격적으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. 예. 그리고 김기현 대표도 시간을 달라. 내가 알아서 하겠다. 얘기하면서 서로 그 부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. 예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.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다. 그래서 더 이상 험지 출마론을 강요하는 분위기는 아니다. 그래서 장제원 의원은 강력하게 본인이 사상에 출마할 뜻을 갖고 있는데 예. 그 부분은 어떻게 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본인의 마음은 사상 무소속 출마도 강행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. 아하. 그렇지만 지금 이제 정치적 흐름이 어떻게 갈지 이제 두고 봐야죠. 장윤미 변호사 김규환 기자 잘 아시죠? 네, 예, 잘 알죠. 취재 열심히 하는 친구죠? 네, 그렇습니다. 예. 네. 보니까 뭐 검찰이라든지 정치권 취재한 것을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네. 것 자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? 대통령이 그렇게 중재했을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? 저는 중재라는 건 갈등을 봉합하는 과정인데요. 대통령한테 그런 능력과 정치적 해안이 있는지는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. 본인이 하고픈 대로 전국 주도권을 가져가는데 가장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뇨한 혁신이 뭐 봉합한다, 김기현 대표도 만나고 뭐 대통령 중재를 받았니 아니니 이렇게 여러 썰들이 나오는데
이 혁신의 방향이 너무너무 틀렸기 때문에 결과물을 못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. 국민의힘의 혁신의 방향은 당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. 혁신이가 왜 태동했습니까? 강서구청장 선거 대패했기 때문이잖아요. 대패 원인은 김기현 대표에게 있지 않습니다. 다른 후보 올렸다고 하니까요. 찍어 내려서 아주 무모한 사면복권을 한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봐야죠. 그런데 왜 책임은 지지 않고 권한만 행사합니까? 왜 본인의 이 패배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고 전국 주도권은 쥐려고 합니까? 반성이 있어야 성찰이 되고 성찰이 있어야 미래가 있는 겁니다.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. 그래야 민주당도 잘할 수 있고 국민들이 결과적으로 행복해지기 때문이라는 확신이 있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혁신 방향 설정이 잘못돼서 제대로 된 성과물 아쉽지만 못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 상황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쌍특검이거든요. 이게 지금 여야의 내부 단속을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. 그러니까 쌍특검을 지금 민주당이 언제든지 본회의에 상정을 할 수가 있고 본회의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거든요. 그러면 이걸 받아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가 있고, 그랬을 때 예를 들면 거부권을 행사해서 제의를 요청해서 국회로 넘어오잖아요. 넘어오면 민주당이 야 이건 기명투표를 하자 해갖고 5분의 1 이상의 연설을 받아서 기명투표 요구를 국민의힘에 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 이거 김건희 방탄 의원이 돼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. 이런 딜레마들이 있어서 지금 양쪽이 다 일치 단결하자 이런 내부 단속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쌍특검의 본회의 상정 그리고 그 거부권 이 상황이 끝날 때까지는 아마 국민의힘도 당 지도부를 건들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일단 그 이후로 연기하는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이 투표를 빨리 강행하는 이유가 있어요. 그 이유는 지금 이른바 비명들이 원칙과 상식인가요? 그 모임을 만들어서 이른바 청년들을 만나고 당내당 활동, 당내 그룹핑을 해서 향후에 어떤 정책 입장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어요. 이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하나로 묶여 있을 때 처리하려고 하는 이런 그게 보여요. 결국은 이제 분수령은 쌍특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저도 국민의힘 내부 사정에 대해서 제가 보는 관점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이 판은요. 국민의힘의 당권을 놓고 윤석열과 장제원이 저는 한판 붙고 있다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윤장대첩인데요. 네. 결국에는 지금 욕망의 콩가루, 통제불능의 상태로 저는 이미 진입을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그 사업을 망할 때 보면은 서로 네 책임 내 책임 하다가 서로 이제 막 비리까지 까발리고 이런 경우 많거든요. 저는 이분들이 정치를 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. 이분들은 권력 사업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권력 사업을 하다가 지금 사업이 망하니까 서로 니 탓 내 탓 공방하면서 각자 도생의 길로 지금 급격히 빠져들어가고 있거든요. 그러면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 사업을 누구에게 위탁했습니까? 김기현 대표 바지 사장 세운 거 아닙니까? 저는 이 상황에서 가장 웃고 있는 사람은 저는 김기현 대표일 것이다. 왜냐하면 일단 도장 쥐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거든요. 뭐 도장 쥐고서 그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.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에 보이면서 간섭할 수는 없고 몰래 해야 될 텐데 저 김기현 대표가 완전히 연락 두절하고요. 4월까지 핸드폰 꺼놓으면요. 아무 도리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김기현 대표가 지금 가장 웃고 있을 것이고 그 뒤에선 아마 장제원 의원이 승리의 환호성을 외치고 있을 것이다.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. 버스의 힘입니다. 버스의 힘. 제 두 번째 김장 연대인가요? 그렇게 되면 그러네요. 예. 예. 근데 이제 한 말씀 드리면 김기현 대표는 버틸 재간이 없어요. 이유는 뭐냐? 스스로 그 규정을 만들었잖아요.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지도부가 붕괴되는 그 규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는 지금 신인규 변호사처럼 버티려고 하겠지만 최고위원들은 대통령의 그 어떤 언질이나 이런 상황을 무시 못할 겁니다. 그럼 결국 최고위원 4명의 사퇴로 김기현 지도부는 붕괴되는 이런 상황이 올 거예요. 그거는 제가 생각이 좀 다른 게 지금 김석기 의원을 보궐선거로 또 뽑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. 저는 김기현 대표가 자기 체제를 지금 구축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. 조수진, 김병민, 장예찬 그리고 김가람 요 4명인데 전 이분들 누구보다 기회주의로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탑4에 들어가는 분들이에요. 저는 태세 전환은 뭐 조정훈 의원 태세 바꾸는 거 보십시오. 국민의힘은 그 태세 전환은 너무 쉽고도 빠르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그냥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김기현 대표 깜냥에 대통령하고 맞서 싸울 잽이 될까? 그런 배짱이 있을까?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또 한편 생각해보면
국회의원 4번이나 했는데 뭐 나이롱뽕으로 딴 거 아니니까 뭔가 또 실력은 있을 것 버스가 같기도 있습니다,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완전히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끝장내려고 한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? 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쥐도 막다른 골목에서는 고양이 문다는 거 아닙니까? 봐야죠. 물 것 같아요. 물었으면 좋겠지요. 저는 버스의 꽉 힘을 물었으면 많이 좋겠어요. 확인했습니다. 국민의힘 안에서는 모든 게 버스로 통하기 때문에 꽉 버스의 물었으면 힘이 좋겠어요, 무섭습니다. 아주. 장유미 변호사도 네. 속으로 물어라 그러고 아닙니다, 아닙니다. 뭐 물려나 이러고 있습니다.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하는데 지렁이도 그럴진데요. 왜 꿈틀하는지 아세요? 잘 모릅니다. 덜 밟아서.